캄보디아 CNB 관회의장 박우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례 발표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사실은 사례 발표도 중요하지만 앙코르와트, 왼쪽이 첫 번째 사진은 앙코르와트입니다. 저희 CNB는 앙코르와트가 있는 지역입니다. 우측이 청계이다라는 영화를 찍었던 따프론타운입니다. 밑에가 영화 촬영을 쓰기만 바이오린이라는 사원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캄보디아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앙코르와트입니다. 그리고는 뭐 킬링필드 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오늘 사례 발표를 하기 전에 이 말씀 미리 드리는 것은 제가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에게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고, 또한 우리나라 정부에서 때로는 이 관계자들이 저희 말을 꼭 경청해 주시는 바람이 있어서 이 사례 발표를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해왔던 일들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캄보디아 CNB는 사실은 2005년도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소통을 하거나 또 한인회와 이 관계가 교민들 사이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관광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 따로, 성기사님들도 많다 보니까 성기사님 따로 하다 보니까 소통의 부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의 창구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코로나 때 다들 어려워졌습니다. 성기사님들은 파송비가 안 나와서 절수하고, 관광계에 종사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여행객이 오지 않아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다 떠나게 됐습니다. 떠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남아있는 사람들, 한국에 가고 싶어서 못 가는 사람들, 또 한국에 연구가 없는 사람들, 또 한국에서 사고치고 넘어온 사람들, 때로는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상 어려워져서 한국에 가려겠더니 이제 갈 수 없는 처지가 되니까 어떻게 되면 다 지방으로 숨었습니다. 근데 어떤 교민이 한 분이 제 항의를 찾아왔습니다. 뭘 상의를 하냐,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코로나 때 이렇게 벽을 쳐다보고 한 대 앉아있을 겁니다. 어느 날 벽이 말을 걸더랍니다. 자기가 미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희 한의를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저희들 같은 처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우리 회장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나 해줬으면 어떻겠냐 라고 했을 때 제가 만들었던 게 밴드였습니다. 밴드, SNS를 이용하는 단톡방, 특히 페이스북, 유튜브, 수많은 걸 만들어서 그 독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런 것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통 창구에 대한 마련이 첫 번째인 거예요. 소통 창구를 하려고 첫 번째는 뭐였냐, 도대체 몇 명이 사는지, 선교사는 몇 명인지, 관광업은 몇 명인지, 아픈 사람은 누군지, 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 누군지, 다문화 가정은 몇 명 있는지, 또 다문화 가정 중에 한부모 가정이 몇 명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한의장에 된 2020년 6월달부터 한 달 동안 열심히 정보를 캐내고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고민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 저희들도 어려웠습니다. 막상 한의장 한다고 덤비긴 했는데 막상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시작되고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니까 이제 서서히 사람들이 돈도 없고 생활비도 없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은 아빠들이 다 떠났습니다. 애들 놔두고 자식 놔두고 다 돈 벌러 떠났습니다. 또 가정 형편이 없는 사람들은 노가대하러 또 다른 나라로 다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끼니를 걱정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끼니를 걱정하고 앞날이 깜깜한 상황에서 도대체 한인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했을 때 제가 시작했던 행사가 요 함께라는 행사입니다. 함께라는 행사는 우리 동포들과 다문화 가정과 또 한부모 가정에서 시작했던 라면입니다. 함께라면 왠지 느낌 있지 않습니까? 뒤에 라면이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눠줄 물품이었냐면 라면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라면을 신라면을 주거나 오뚜기 라면을 좀 던져주면 우리나라 대기업인 신라면이나 농심이나 오뚜기 에서 후원을 한번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그 사람들 박스를 이용해서 계속 행사를 했습니다. 무려 16번씩이나. 그런데 신라면을 만드는 농심이나 오뚜기는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해줬을까요? 다 뜻 있는 진짜 부자가 아닌 자기가 어려움을 처했던 그런 많은 분들이 17일만을 도와줬던 행사가 사실 함께라면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번만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4,200불이라는 돈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저도 내고 우리 임원들도 내고 해서 4,200불로 시작한 행사가 함께라면입니다. 근데 1차를 하고 났더니
2차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언제쯤 2차 하나요? 그래서 2차 때는 어떻게 했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라면을 하겠다고 공지를 했더니 신기하게도 3,000달러가 필요하면 3,000달러가 후원이 됩니다. 3차를 할 때 4,000불이 필요하면 4,000불이 후원이 됩니다. 그래서 4차까지 하고 났더니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 중에 제1공재단에서 첫 번째로 손을 뻗어줬습니다. 아, 너희 친구 열심히 고생했구나. 싸나 남탁이 집안을 참 잘 지켰구나. 왜? 화상투의 회의하고 온라인 회의할 때마다 제가 큰 소리를 냈습니다. 단 어떤 부분보다 사람이 첫 번째는 먹고는 살아야 할 거 아니냐.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조금이라도 도와달라 요청했더니 제1공재단에서 특별 기금으로 7,000달러를 주는 것이 함께라면을 계속 이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1공재단에서 도와줍니다. 그 다음 코스에는 누가 도와달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거기도 제가 분위장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그냥 웃는 소리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얼마 도와주고. 또 한국인 모 기업 중에 송주 블랙맨이라는 프랜차이즈 기업이 있습니다. 아주 매운 냉면을 파는 곳입니다. 그 회장님이 저희가 하는 큰 뜻을 보고, 아, 당신에게 내가 함께라면을 더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래서 말 들어준 순간에 500만원, 또 500만원. 하다 보니까 희한하게도 행사를 시작하려고 준비해서 딱 공지를 올리고 돈이 4,000원불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4,000원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다가 무려 16번까지 하게 된 게 함께라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함께라면 긴급 구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코로나가 거의 끝날 쯤에 정부에서 지원했던 돈이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까지는 주는데 코로나가 끝났으니 다음 시험부터는 지원하지 않겠다. 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함께라면 이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 요거였습니다. 나는 거 100%. 저희가 백신을 구매해가지고 굉장히 고민할 때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코로나 백신을 줬습니다. 물론 중국산이었습니다. 시노백. 그런데 다른 나라, 베트남, 다른 나라는 백신을 사서 맞네, 주네 안 주네, 외국인은 안 주네 했을 때 훈센 총리가 유일하게 그런 게 어딨냐? 나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구별 없이 백신을 주겠다. 해서 빨리 모아봐라. 해서 제가 교민 공지를 올려서 283명을 하루 만에 모아가지고 그날 장소에 가서 전체가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백신을 맞게 된 게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나도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겠구나. 캄보디아 정부에서 외국인이나 한국 사람을 다녔는데 한국 사람이 쌩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서 만든 게 이 나무거 100%입니다. 그래서 주립병원에, 아동병원에, 보육원에, 장애인 시설에 수많은 단체에 무료급식, 학용품, 쌀, 라면, 간장, 고추장, 된장 수많은 물품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무려 26번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희귀하기로 시작할 때는 남사스럽고 부끄럽고 왠지 어색한데 막상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이루어진 게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은 남을 위한 게 아니고 내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제가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 발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례 발표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딱 1분 남았습니다. 1분 동안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드리려 합니다. 시행립 한인의 미래, 직항 항공이었습니다. 2019년까지 항공기가 분명히 떴는데 코로나를 계기로 항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관광업이 망가져버렸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모든 교민들이 지금 완전 멘붕 상태입니다. 거기에 환자가 발생을 합니다. 한국에 갈 비행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날에도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제일 원하는 것은 직항 노선이 일주일에 단 2번만이라도 뜰 수 있는 그런 비행기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직항 노선으로 띄워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상주 의사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한국 의사가 진료를 하면 병이 반전을 낳습니다. 근데 우리 시민들은 상주 의사 중에 한국 의사가 없습니다. 다 영어나 캄보디아로 물어봅니다. 그 병이 더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상주 의사가 있으면 아무래도 교민의 안전에 도움을 주어야 할까 해서 상주 의사를 두 번째 넣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한인회가 법적 지위가 없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단체들이, 수많은 NGO들이 저희가 하는 활동을 보고
지원 사업을 해주고 싶은데 후원할 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한의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세대 혜택을 볼 수 없는 영수증입니다. 하다 보니까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들을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신다면 그 한의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이 세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만 해주신다면 얼마든지 저희가 이렇게 사정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한 가지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희 캄보디아에는 불법 치료제가 많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쪽에는 아주 못된 얘기지만 예전에 멀쩡한 사람들이 몇 명 없었습니다. 그냥 도망온 사람, 또 잘못된 사람, 따라가고 가고 싶어 못 가는 사람 하다 보니까 코로나라는 계기로 비자를 오버스테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캄보디아는 하루에 10달러의 벌금을 냅니다. 1년이면 3,650불, 2년이면 7,300불, 3년이면 10,000불이 넘어가는 돈이 오버스테이에 벌금이 나옵니다. 하다 보니까 비자가 오버돼서 불법 체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을 못 갑니다. 그날에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도울 길을 여러 가지 찾고는 있는데 사실은 남의 나라에서 불법으로 체류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무조건 나서서 이걸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가 어드바이스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네 번째 주제로 제 돋보이 중에 이런 분들을 도울 길을 찾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자, 추가로 저희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서 알려주시고요. 네, 질문 있으시다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운데 테이블에 앉아 계시죠?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와이 한인의 서대영이라고 합니다. 아까 보여주신 네 가지 제안 중에 세 번째 독보청에서 해외 기부 지정 단체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어서 혹시나 지금 현재로서는 해외에 있는 그런 비영리 단체들에게 한국에서 한국 시민이 기부를 했었을 때 어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현재는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데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하셨으니까 하와이에 오신 분께서는 혹시 캄보디아에 오시게 되면 제가 앙코르와트를 직접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물어본 거지 답변할 수가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근데 이제 외국에 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외국에 사는 한인회장 중에 뭐 그런 걸 전문적으로 알고 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타까운 점은 하나 뭐냐면 이런 사연들을 담아서 한국에서 오시는 수많은 의원님들, 국회의원들, 또 NGO 단체장들, 어디 청장 이런 분들이 캄보디아를 방문하십니다. 제가 여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때로는 재능 기부로 앙코르와트 유적지를 설명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자청을 합니다. 왜? 제가 가이드 출신이기 때문에 또 현재 여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런 어려운 사정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렵고요, 저것이 어렵고요, 수많은 징징대는 소리를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합니다. 네, 그건 그것입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일 뿐이지 어떤 답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걸 영어로 하면 no answer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 질문하신 답변은 제가 해드릴 게 아니라 이렇게 질문을 했으니 정상적인 방법 내에서 그런 답변이 저희가 돌아왔을 때 하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시다면 네, 부탁드립니다. 유럽 한인총연합 회장 유정입니다. 우리 캄보디아 회장님 지난번에도 뵙고 오늘도 뵈서 너무 반갑고요. 의료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해답을 드리려고 일어섰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몇 병원에서 한국에 원격 그 진찰이라든가 온난을 통해서 그런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거기에 의사는 없지만 온라인이라든가 원격 그런 진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서 일단 의사가 오시기 전에
그런 시스템을 좀 이용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견 역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가지 정도 질문을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질문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얀마 한일회장 이명수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아마 많이 시행하고 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미얀마 한일의 경우는 작년 11월 달에 미얀마 회사법상으로 non-professional 컴퍼니로 등록을 했습니다. 법인을 설립한 거죠. 이후에는 저희가 기업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협찬을 받을 때 그 협찬금으로 그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아마 다른 나라들도 많이 이렇게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참고 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50초 남았으니까 이제 질문을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안 받고 제가 여러분이 이제 미국에 돌아가시고 미주에 돌아가시면 좋은 건배사를 만들어 드릴까 합니다. 제가 함께라면이라는 행사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혼자 하는 것들은 혼자 가면 아주 빨리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함께라면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함께라면 할 수 있다. 이게 제 건배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할 수 있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함께라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똑같이 부탁드리시고요. 네, 함께라면 할 수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건배사까지. 수상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질문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었던 것 같은데요. 축하드립니다. 자, 캄보디아 시민 할인회 우수상으로 모시겠습니다.